이민년 새해, 설을 앞두고 누구보다 바쁜 나날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0만 원을 주는 거 아니에요. 실제 수평을 약간 맞춰서 고래 갖다 때려야 돼요. 평소보다 2배 이상 늘어났다는 작업량. 14kg 정도 되는 거를 하루 종일 먹었다 하면. 설 명절에 빠질 수 없는 음식 떡국. 하루 1톤의 주문량을 소화하기 위해 가래떡을 뽑아내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고마운 이들에게 마음을 전하는 명절 선물의 대표주자. 굴비 공장 역시 쉴 틈 없이 작업이 이루어지는데요. 무거워요. 너무 무거워요. 저녁 되면 온몸이 삭신이 쑤시고. 이제 찐굴비 다 나왔어요. 밥도둑 찐 굴비가 만들어지기까지 복잡한 공정이 필요하답니다. 제품 안전하게 도착해서 기분 좋게 받아보시고 이거 드시면서 뭐 좋은 얘기도 나누시고. 설 대목을 잡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바쁘게 돌아가는 작업 현장. 그 속에서 명절을 준비하는 이들을 만나봅니다. 며칠 앞으로 다가온 설을 앞두고 제수용품을 준비하려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많은 이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 바로 명절 선물인데요. 그동안 뭐 도움 주셨던 분들한테도 뭐 조그만 선물이라도 드려서 감사 이제 표현을 해야 되니까. 주로 이제 집에서 같이 뭐 과일이나 뭐 생선류나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좀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절 선물하면 떠오르는 것 중 하나, 바로 굴비입니다. 밥도둑이라는 별명답게 명절이 가까워질수록 찾는 이가 늘어난다는군요. 굴비는 맛도 있어요. 이제 깊은 맛이 있어가지고 해마다 굴비를 저희는 사용하고 있거든요. 다양한 먹거리 중에서도 명절 선물로 단연 인기라는 굴비. 이 굴비 때문에 유독 바쁜 날을 보낸다는 이들이 있습니다. 설 명절 준비로 분주하다는 강원도 고성. 창고 안 줄줄이 쌓여있는 상자들. 그 속에는 해동 중인 생선이 가득합니다. 부세라 그러죠, 부세. 하루에 몇 마리나 작업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350편에 7,700마리. 수족이라고도 불리는 부세를 굴비로 생산한다는 공장. 해동 과정이 끝나고 나면 세척에 들어가는데요. 이거 비늘 뺏기려고. 여기 비늘이 있으면은 우리가 먹을 적에 비늘이 걸려서 못 먹어요. 노란 빛을 띠는 부세의 비늘은 거칠고 큰 입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꼭 제거해줘야 한다는군요. 그래야 부드러운 식감을 즐길 수 있답니다. 이게 억세다 보니까 지금 젖은 상태니까 부드러운데 식으면 지금 목에 걸려요, 이게. 건조시킨 후 굴비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꼼꼼한 비늘 제거 작업은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빈쪽 비늘이 여기가 제일 억세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 뺏겨졌나 확인하는 거예요, 여기가. 여러 번에 걸쳐 비늘을 제거한 부세. 표면이 매끈해졌네요. 이렇게 세척과 비늘 제거를 한 부세는 가공 과정을 거친 후 굴비로 재탄생됩니다. 가공으로 이제 저기도 생산해가지고 그냥 렌즈에다 데워서만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품으로 나갈 거예요, 이게. 예로부터 굴비는 귀한 음식으로 대접받아 왔는데요. 쉽고 간편하게 굴비를 즐길 수 있도록 가공하고 있답니다.
비늘을 제거하는 1차 세척이 끝나고 나면 내장 손질 작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아금지 빼는 거예요. 요 아금지. 여기서 냄새가 많이 나고 그러니까 깨끗하게 하려고요. 일반적인 생선 손질처럼 배를 가르지 않고 내장을 제거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내장을 꼭 제거해야 하는 이유가 있답니다. 해야지 사먹는 사람도 그렇고 우리도 이 안에 다 제거를 싹 안 하면 여기 안에서 쩔어가지고 상품 가치가 떨어지죠. 내장을 제거하지 않으면 굴비로 건조시킨 후 손질도 힘들고 냄새도 많이 나기 때문인데요. 내장 제거가 얼마인지 잘 됐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손질이 됐을지 속을 한번 살펴볼까요? 야, 내장이 깔끔하게 제거됐네요. 집중적으로 좀 제거를 하는 게 내장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핏대를 많이 제거를 많이 하는 게 여기서 제일 비린내가 많이 나죠. 비린내를 줄이고 다른 손질 없이 간편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고안된 방법이랍니다. 우리가 찐굴비를 하다 보면은 배를 가려면은 자체 기름기가 많이 흘러내려요. 그러니까 생선에 기름기가 빠져버리니까 맛이 덜하죠. 근데 배를 안 갈르고 했을 때는 안에서 다 응고가 돼서 말려버리니까 고기 본연의 맛들이 최대한 살리는 거죠. 오전 6시부터 줄곧 한자리에 서서 이어지는 작업. 생선의 배를 가르지 않고 내장을 제거해야 하다 보니 일일이 사람의 손을 거쳐야 하는데요. 손가락 아픈 게 아주 엄청 아파요. 손도 엄청 아프다고 이 내비가 다 손가락이 다 이렇게 틀어졌어. 오래 했죠. 평생을 했죠. 평생을? 네. 이거는 평생 이게 직업이잖아요. 뭘 볼 수 있으니까 즐겁죠. 벌어가지고 노후자금도 하고 애들 용돈도 주고 그래요. 네, 그런 마음으로 해. 노후자금을 이렇게 놔야지 조금이라도 젊었을 적에 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나와서 일해요. 즐거운 마음으로. 생선 손질로 잔뼈가 붉은이 들이지만 설을 앞두고 늘어난 작업량에 손도 마음도 바빠집니다. 하루 손질해야 하는 생선의 양만 7,700마리. 오전부터 시작된 내장 제거 작업이 끝나고 나면 다음 가공에 들어가는데요. 부세 굴비의 맛을 결정하는 중요한 작업이랍니다. 지금 염작업들은 거예요. 저희는 섭간법을 하거든요. 섭간법이요? 예. 통마리를 하니까 배를 내장을 이렇게 제거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섭간법이 가장 이상적이더라고요. 마른 소금을 뿌려 염장을 하는 섭간법. 그런데 소금이 초록색이네요. 여기다가 저희는 녹차를 넣은 게 아니라 꾸지뽕 분말을 넣었어요. 저희가 녹차도 해보고 새싹거리도 다 해봤는데 꾸지뽕 분말이 비린내 잡는 데 탁월하더라고요. 보니까. 염장으로 간을 더하고 냄새는 덜어내기 위해 특별한 소금을 사용하고 있는 건데요. 생선을 통째로 가공하다 보니 염장에도 더 신경을 써야 한답니다. 이렇게 해서 딱 10시간 저희가 섭간법에서 좀 간을. 그 다음에 이제 또 세척을 해야 되고, 그 과정 끝나면은 저희가 윤대리 100단계 갖고 와가지고 말려가지고 찐물기 일반 물기가 나옵니다. 10시간의 염장이 끝나고 나면 건조 작업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염장 후 세척까지 끝낸 부세를 덕장으로 옮겨왔습니다. 계곡 인근에 자리 잡은 굴비 덕장. 여기 백단고기국이 바람이 많이 치니까 지금 날씨가 밤에는 살짝 얼고 낮에는 높고 또 바람이 많이 부니까 이 수분 건조율을 25% 빼는데 가장 이상적이더라고요. 계곡물이 얼 정도로 추운 영하의 날씨. 추위를 버티려 옷을 껴입고 20kg에 달하는 고기 상자를 옮기는 일부터가 쉽지 않습니다. 무거워요. 너무 무거워요.
저녁 되면 온몸이 삭신이 쑤시고. 덕장에 널어야 하는 부새의 양은 약 10,000마리. 작업해야 할 양이 많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좀 힘에 부치더라고요. 처음에. 그래서 힘이 딸리니까 이 허벅지로 여기를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피멍이, 지금도 그렇지만 사우나 가기가 좀 창피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맞아서 그러나 싶을 정도로. 명절을 앞두고 주문이 늘어나니 직원들도 그만큼 바빠졌습니다. 부새를 굴비로 만들기 위해서는 건조 과정도 까다로운데요. 채망 위에 일일이 세워서 건조를 시켜야 한답니다. 왜 이거 세워서 말리냐면은 자연 건조할 때 집중적으로 말리는 부분이 여기 부분이에요. 등 부분. 여기 살이 제일 많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1차로 한 25% 정도 수분 건조를 한 다음에 기계 공법으로 들어가면은 질감이, 자연 질감이 제일 잘 나오죠. 쫀득쫀득하니. 기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작업. 영하의 날씨에 수분을 머금고 있는 생선을 한 마리씩 방향을 잡아 말려줘야 하는데요. 10,000마리 정도의 작업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약 5시간이 소요된답니다. 이게 장갑을 껴도 이 찬 기운이 손으로 다 올라오니까 손이 나중에는 좀 감각이 좀 없어지죠. 장갑을 몇 겹을 껴도 손끝에서 찬 기운이 느껴지는데요. 5시간에 걸쳐 부새를 넣는 작업이 이어집니다. 차가운 겨울 계곡바람 맞으며 자연 건조를 시키는 시간은 약 3일 정도라는데요. 반복하는 힘든 작업이지만 맛있는 굴비로 재탄생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임한답니다. 끝나니까 마음이 어떠세요? 힘든데 그래도 힘든 만큼 성과가 보이니까 그냥 참고 하는 거죠. 원조 밥도둑 굴비가 되기까지 과정이 만만치 않네요. 다시 덕장을 찾았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3일 말린 거예요. 이 정도 말린 게 가장 좋죠. 찬바람 맞고 꾸덕하게 건조된 부새. 흔히 봐온 굴비와는 좀 다른 모습인데요. 이 상태에서 고기를 구우면은 반건조가 되기 때문에 이 고기의 육질이 되게 부드러워요. 그래서 굴비라는 어떤 고유의 특성이라는 게 많이 없어지죠. 3일간 말려 반건조된 상태의 부새. 굴비가 되기 위해서는 아직 공정이 남아있답니다. 덕장에서 3일간 자연 건조를 마친 부새는 다시 2번째 건조를 거쳐야 한다는데요. 기계 안에서 건조하고 쪄지는 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백탕고기에서 1차 건조해서 갖고 온 거잖아요. 이 고기를 다 세워서 올려놔야지만 적당한 건조가 되면서 찐굴비가 나오는 과정이죠. 자연 건조시킬 때와 마찬가지로 채반 위에 세워서 올려주는데요. 꼬리와 꼬리를 교차시키듯 겹쳐 올려줘야 한답니다. 3년간의 어떤 고생 끝에 다 터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꽁지 부분하고 여기 무조건 이게 딱 붙어야 돼요. 여기 몸통 부분하고 여기하고 건조를 하면은 여기는 두껍잖아요. 그럼 여기를 적당하게 말리려면 여기는 말라 비틀어지는 현상이 나오거든. 그러면 여기를 꼭 겹쳐줘야지만은 건조율이 비슷하게 나와요. 대부분의 공정이 사람 손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반복되는 작업에 부상을 입기도 하는데요. 하다 보면 생각 먹다 보면 손에 찔리는데 그때마다 좀 많이 아파요. 건조되면 날카롭게 굳은 지느러미가 때론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내장 손질부터 건조 작업까지 오직 사람의 손에 의지해서 작업이 이루어지는데요. 특히 건조를 위해 세워서 정렬해주는 작업은 굴비의 완성도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답니다. 여기까지는 수작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놓는 방식에 따라 가지고 찡굴비가 차이가 영향력이 많으니까. 한 마리의 굴비를 만들기 위해선 많은 정성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드디어 2차 건조와 찜을 위해 부새를 기계 안으로 넣어줍니다. FT 기계라 그래가지고 14시간 만에 찡굴비가 나오는 거죠. 여기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가 요 채반이 290개거든요. 290개에서 한 채반당 50마리니까 약 한 15,000마리 들어가는 거죠. 기계 안에서 2차 건조를 거친 후 익히는 과정이 이어지는데요. 한 번에 15,000마리의 굴비를 생산하는 마지막 관문이다 보니 더 집중해서 작업을 합니다. 채반마다 줄을 연결한 고리를 연결해 주는데요. 지금 이 판때기 하나가 우리 기준 잡아서 한 12kg, 13kg 되니까 끄집어낼 때게 이렇게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걸 꼭 고리를 꼭 끄여줘야 돼. 아니면은 안 나오니까. 채반 하나에 50마리, 12kg가량이 되다 보니 밀어넣는 작업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5개가 들어가는데 마지막 한두 개 남을 때가 다들 밀면서 들어가니까 이때가 힘이 많이 들어가요. 굴비가 되는 마지막 관문을 앞둔 15,000마리의 부새. 뚜껑을 닫은 후 14시간이 지나면 찐 굴비가 완성됩니다. 사실은 이제 물건 넣고 여기 있는 동안에는 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걱정을 많이 하죠. 지금도 많이 걱정을 해요. 왜요? 금액도 금액이지만은 제가 생각했던 만큼 물건이 잘 나오기를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죠. 긴장과 기대 속에 건조와 찌는 과정이 진행됩니다. 굴비를 만나는 과정이 만만치가 않군요. 과연 굴비가 완성됐을까요? 이제 찡굴비 다 나왔어요. 아, 정말요? 예. 14시간 동안 기계 공정을 거친 부새 굴비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건조와 익히는 과정까지 모두 거친 굴비인데요. 여기가 표면에 기름기가 몽실몽실 일어나기 전까지만 찡굴비라면 제일 맛있더라고 해보니까. 복잡한 손질 없이 누구나 간편하게 먹을 수 있다는 찐굴비. 한 마리씩 개별 포장까지 해주면 부새 굴비 완성입니다. 비닐 내장 아가미가 제가 다 돼 있으니까 그럼 전자레인지로 1분에서 해동 후 1분 냉동 상태에서 2분만 돌리면 그냥 드시면 돼요. 우리 밥상에 귀한 음식으로 대접받아온 굴비. 맛있지만 손질이 번거롭다는 편견이 있었는데요. 찌는 공정을 추가하면서 누구나 간편하게 맛있는 굴비를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냉장 시설이 없던 시절, 말린 조기를 보관하던 방법을 그대로 재현한 전통 방식의 굴비도 있는데요. 바로 이 곡물을 이용한 방법입니다. 가져오신 게 뭐예요? 이거 통불이에요. 굴비를 더 맛있게 만들어준다는 통보리입니다. 통보리가 건조 흡수율이 좀 제가 볼 때 타고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일주일 정도 하면은 그 재래 방법의 어떤 항아리 통보리 굴비가 딱 나오는 거죠.
항아리에 보리를 채운 후 그 속에 건조시킨 굴비를 넣어 보관해주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보관하면 보리 향이 굴비에 비린내를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는군요. 보리 숙성 굴비는 쌀뜨물에 담갔다가 쪄서 먹으면 독특한 식감을 느낄 수가 있답니다. 습도가 한 80% 정도 나오고 습도가 80%에서 온도가 영상 항상 지금 겨울 날씨에도 한 5도에서 10도 정도를 맞춰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겨울 찬바람에 자연 건조해준 후 항아리 속에서 향긋한 보리와 함께 숙성시키는 보리 굴비. 열흘간 숙성을 거치고 나면 찐 굴비와 함께 소비자들에게 보내진답니다. 많은 시간과 정성을 더해 만들어지는 구세 굴비. 설을 맞아 좋은 선물이 되길 바라는 마음인데요. 가정이 좀 힘든 만큼 포장해서 완제품으로 나갈 때 뿌듯한 마음이 크죠.